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하락 중이며 달러와 금, 은, 유가도 모두 하락 중입니다. 서울 집값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흐름이라면 총선 전후에 2019년 급매물 시세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며 강남 아파트의 중위권 가격은 이미 1년 전 시세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머지않아 서울 집값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간에 계속 추락 중인데 과연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강남 아파트 1년 전보다 하락, 부동산 거품 분기 폭발했다. 지금 집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힘겹게 집을 짊어지고 가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성이네요. 자, 집들이 많습니다. 이 폭탄을 둘러싸고 거품이 얼마나 높은지 자, 뻥 하고 이제 터질 직전입니다. 강남 아파트 1년 전보다 하락. 그렇다면 이제 거품 분기 폭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고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중립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신에 집값을 잡는 정당이 지금은 최고의 정당입니다. 왜? 집을 가진 사람은 이미 벌 만큼 많이 벌었고요. 집이 없는 서민들 또는 집이 있어도 별로 뛰지 않아가지고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에 빠져있는 서민들. 자, 주류층, 바로 그런 분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화두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만 보면 집값 의지가 높습니다. 특사경으로 파견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추가 대책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책을 과연 지속할 것인지 하락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 과거에 폭등했다가 소폭 조정, 폭등했다가 소폭 조정, 폭등했다가 소폭 조정을 무려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집값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을 것인지 대통령까지도 발언을 세게 했잖아요. 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주당입니다. 청년 신혼 확충, 뭐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100만 가구를 만들겠다. 참 그래도 어찌됐거나 집값을 잡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다만 지금 집값이 계속 좀 안정화는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폭등하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하락세 아직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하락에 대한 추가 대책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규제를 없애자. 여러분들 서울 규제 없애보세요. 집값 그냥 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젊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당 참 안타깝습니다. 집값을 현 정권이 못 잡았으면 이제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서 좀 득표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여당이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시장 중심의 경제를 펼쳐야 한다 하면서 뭐 대출 규제 그리고 각종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또 재건축 규제 다 없애겠대요. 물론 불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면 뭔가 집값이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펼쳐야 하는데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가 아파트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라.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고가 아파트 기준을 올리면 집값은 더 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당은 집값을 어떤 띄우는 당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오히려 민주당은 그나마 잡으려고 하는 면과 그 반대면이 양면성이 있는데 한국당은 좀 부동산 정책을 아직 뭐 이게 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2달 남았는데 좀 제대로 잡아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집값을 너무 쳐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제대로 대한 견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 결과는 추가 대책이 핵심입니다. 키는 정부한테 달렸어요.
총선 이전에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는 또 반등할 거예요. 작년 9.13 대책 때 하락했다가 올라왔듯이. 서울 부동산 매수 타이밍. 그렇다면 언제가 타이밍이냐? 자, 여러분들 서울 집값을 이게 서울 집을 잡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뭐 노도강이 뛰고 일부 지역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전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 집값을 언제 잡아야 하느냐? 이제 하락 추세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강남 재건축이 반등을 하느냐, 강남 3구 시세가 반등을 하느냐. 얘들 먼저 하락하고 얘들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 주택을 잡을까 말까는 강남 재건축과 강남 3구의 집값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자, 1번.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면 언제냐? 첫 번째로 4월, 5월 총선 전후의 급매를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 다음 상황.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재건축이나 3구 아파트들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또 작년처럼 또 폭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만약 혹시 이런 상황이 돼서 반등을 하게 되면 급매를 생각해야 돼요. 다만 추가 대책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뭐로 잡습니까? 급매라고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더 지켜봐야죠. 두 번째, 7월 이후에 하반기 급매. 자,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고 역시 상승 반등이 이어진다. 누가 먼저 상승한다고요? 여기 보인 강남 재건축과 강남 3구. 그렇다면 역시 또 급매를 판단해서 올 하반기에도 매수 생각을 해야죠. 아마 올 하반기까지 떨어졌다면 집값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15억이 급매로 한 12억 아래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고 20억 넘었던 것들은요 거의 15억 언저리까지도 떨어져요. 이 짧은 기간에.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20% 이상이 반드시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추가 대책과 의지가 있다면 계속 하락할 거예요. 하반기에도. 그리고 2021년 이제 1년이 지난 후 이때는요 이제 정부가 중립만 지키면 뭐 추가 대책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립만 지켜도 심리가 꺾여서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때까지라도 1년 동안을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값 심리가 꺾였으므로 고가 아파트 급매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선점해서 잡는다고요? 주마다 시세를 발표를 하는데 굳이 예측해가지고 1년밖에 안 떨어진 집을 왜 잡습니까? 자, 반등 신호가 있었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최상의, 이제 무주택자로서 최상의 포인트는 네 번째예요. 원래 부동산 사이클 상은 네 번째로 지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을 경우 또 반등시켜버릴까봐 지금 1, 2, 3, 4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저우질하라는 거예요. 모든 규제 완화, 부양정책, 내 집 마련 투자 기회, 즉 2년 정도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규제는 다 완화되고 부양정책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 집 마련 투자의 기회죠. 집값 심리가 꺾였으므로 고가 아파트, 즉 비싼 곳, 여러분들 지금 현재 5억을 갖고 있죠. 그럼 5억짜리만 보면 안 돼요. 이때는 10억짜리도 봐야 돼요. 15억짜리도 봐도 돼요.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3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한 투자지만 집값 하락할 때는 많이 떨어진 게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당분간 하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강남 재건축, 강남 3구, 이제 서울 아파트까지 하락세로 거의 왔어요. 다만 경기도는 아직 상승이 오히려 확대 중입니다. 자, 강남 재건축 하락 확대고요. 선거 전후에 계속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강남 3구 역시 하락 확대 중이고 선거 전후에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아직은 하락 안 됐어요. 거의 보합권인데 하락 전환 중입니다. 즉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완전히 하락이 전환될 것 같아요. 선거 전후에 그렇다면 하락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기도는요 지금 상승 확대 중인데
선거 전후에도 아마 하락으로 꺾이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추가 타깃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자, 이게 보라색이 중요합니다. 정부 대책이 없다면 집값 상승 반전합니다. 여기 지금 하락 지속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선거가 지났는데도 집값 어떤 하락 대책이 또 없다. 그렇다면 상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총선 이후에 집값이 상승 반전할 모임을 이렇게 보이면 그때 매수할까 말까를 진단하라고요. 자, 만약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하락할 거예요. 강남 신축 재건축 하락폭 확대 아파트 한번 볼까요? 자, 또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크루 리버브 33평 32억 옛날에 호가 나왔었고 30억에 실거래가 됐던 게 지금 26억. 자, 호가로는 6억, 실거래는 4억이나 떨어진데도 지금 입질조차 없습니다. 지금 강남 쪽이요, 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 된 게 없어요. 12.16 대책 이후에 매물은 막 계속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지금 실거래가보다도 한참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달라붙지를 않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12.16 대책 직전에 산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자, 이번에 반포 리체 34평 호가 28억까지 그리고 실거래 26억까지 됐던 게 24억에 약 마이너스 4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팔려요. 실거래 기준으로도 무려 2억 이상 떨어졌는데도 아예 입질조차 없습니다. 도곡 레슬 27억 호가고 25억까지 실거래가 됐던 게 22억, 호가 기준 5억, 실거래 기준 마이너스 3억 떨어졌는데도 지금 입질조차 없어요. 자, 잠실 헬스 33평 24억 호가였고 22억 실거래 됐는데 18억. 자, 호가 기준 6억, 실거래 기준 4억이나 떨어진데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즉 거래가 한 건도 지금 거의 없어요. 12.16 대책 이후에. 자, 이번에 재건축 기대주 보자고요. 반포주공 1단지 32평 42억. 이게 39억 실거래 됐고요. 33억에 무려 이렇게 6억이나 떨어진데도 거래가 없습니다. 호가 기준 9억 떨어졌고 실거래 기준 6억이나 떨어졌는데 안 팔려요. 압구정 현대 6차 47평 41억 호가 38억 실거래 됐고요. 이게 34억으로 호가 기준 7억 떨어졌고 실거래 기준 3억이나 떨어진데도 안 팔립니다. 4억 떨어진데도 안 팔려요. 대치 음마 34평 자 26억 이게 24억 실거래 됐고요. 20억 호가 6억 떨어졌고 실거래가 무려 4억이나 떨어졌는데 입질조차 없어요. 음마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34평 25억. 자, 호가는 25억, 실거래 22억, 이거 18억, 호가 7억, 그리고 실거래 마이너스 4억. 이거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예 입질조차 없습니다. 매물 한번 보세요. 널려 있어요. 자, 노도강 닮은 수용성 버블7 재현되나 수용성 이어서 평촌 의왕 집값도 10억 클럽 풍선 효과 확산. 지금 경기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리입니다. 난리. 실수요자가 집값 올렸다? 천만에요.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샀어요. 강남 고가 아파트 순환시대 거래는 줄고 중위권 가격이 1년 전보다도 내려갔어요. 강남 평균이 1년 전 시세보다 내려갔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울도 1년 전 시세보다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2년 전, 3년 전 시세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벌써 떨어진 게 많지 않다. 아니, 여러분들 뭐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노도강 오르면 부동산 끝물. 맞아요, 이 말. 예전에도 노도강이 오르고 또 경기도가 올라가면 항상 끝물이었어요. 2018년 부동산 속설 재현될까? 다주택자 최고의 절세는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도 속이 타요. 왜? 집값 지금 이제 흐름 안 좋지. 그리고 보유세는 엄청 늘어났지. 저는 다주택자들 매물을 좀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저걸 좀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중과세. 그럼 누가 내놓겠습니까? 물론 투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떤 일정 기간. 자, 그리고 집값 누르고 자금 조사하고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풍선효과, 수도권 집값, 총선 이후 칼을 대나. 벌써 총선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두 달이 좀 걱정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상등 켜진 경기 전망, 커지는 금리 인하 목소리. 6억이 10억이 됐다가 다시 7억으로 폭락하고 예전에 광주하고 비슷하죠? 거품 거치는 부산 집값. 그러니까 이처럼 막 널뛰게 하는 부동산은요. 투기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돼요. 서울 아파트 변동률을 보세요. 먼저 114 자료부터 볼게요. 114 자료는 계속 떨어졌다가 0.04고요. 강남 상구는 0.03부터 0.6까지 폭락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서울 0.01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는 마이너스 0.04. 지금 각종 자료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죠. 강남 3구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2019년 1월달, 2020년 1월달 보시면 중위권 가격이에요. 강남구 15억 9,500까지 갔던 게 지금 12억 4,500밖에 안 돼요. 지금 중위권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초구도 떨어졌어요. 15억에 13억으로. 송파구도 11억 4천에서 9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국토부 지금 실거래 공개 시스템인데 저런 중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즉 1년 전보다 강남 아파트들이 지금 금매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 극한 재테크 유형, 강남 갭 투자형. 자, 이 시점에서 강남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또다시 또 올라간다. 정부가 잡지 않고 그러면 또 갭 투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뛰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매 대기형. 자, 아까 제가 4단계로 얘기해 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부 추가 대책 상황 보고 금매 대기에서 잡느냐 마느냐를 결정 지어야 돼요. 상급지 이동형. 이 시점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내 것보다 그 상급지가 더 뛰었기 때문에. 자, 입주권 투자형. 입주권 지금 새 아파트 거품 누구보다도 심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투자가 지금 상태에서 극한 재테크라고 했는데 별로 옳지 않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1순위는 청년 신혼부부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청년 신호 100만 가구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까 지금 집값 추가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수권 여당으로서 그 다음에 오히려 일부 수도권 당들은 규제를 완화시켜라. 그럼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반쪽 정도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유한국당 아주 심각합니다. 규제 다시 풀자. 시장 중심 경제. 말은 좋은 말인데 지금 시장 중심 경제로 나누면 집값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왜? 투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뭐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그래요. 좀 물건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중과세 완화하는 것은 그건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을 저지한다. 안 그래요. 지금 이건 급격하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빠지지. 더 가관인 것은 이겁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지금 9억이잖아요. 근데 12억으로 올리자. 그럼 집값 더 뛰죠. 도대체 한국당은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건지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좋은 제도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강남이 가깝고 전철이 많아야 집값 상승하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신도시 보세요. 강남이면 이게 서울 중심은 여기 시청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판교가 1등이네요. 평당 3,400. 그 다음에 2등이 위례, 평당 3,100. 3등이 분당, 2,400. 4등이 평촌, 1,700. 5등이 광교, 1,600.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철이 많은 곳들, 강남, 송파, 이런 데 어때요? 서초, 전철이 6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구도 7개나 돼요. 그래서 중구도 도심권으로서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 지금 청량리주 뜨겁죠? 6개나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전철이 많으면 이 마포 5개, 용산 5개, 동작구 5개, 영등포 5개, 강서 5개, 기타 나머지는 3개, 2개, 3개. 이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항상 보시면서 집값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수용성 집값 계속 뛰고 있는데 여기 강남,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 강남 성향에 있는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까지 지금 화성은 동탄을 말하겠죠.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수원 8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그리고 경기도 평균 0.02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경기도 집값도 우리 서민들 위해서라도 이제 결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자, 몇 사람의 불로소득이 이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나게 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과거 3차례의 폭등과 소폭 하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집값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렵게 집값을 안정시켜 놓고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또 상승 반전한다면 현 정권은 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